your lips on mine. I love it when we hide in the pale blue sky, floating on cloud nine. Do you feel the winds are turning round? 'Cause what goes up.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킹콩입니다. 지금 제가 살짝 기분이 상기되어서 조금 흥분 상태에 있는데, 왜냐면 이번에 세기 PNC에서 정말 특별한 이제 제품을 대여를 해 주셨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저는 별도의 대여료나 리뷰의 방향을 뭐 지시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 순수하게 제 솔직한 마음으로 리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대여받은 제품은 뭐냐면, 바로, 펜탁스의 K3 마크3 모노크롬입니다. 사실 뭐 솔직히 제가 GR 말고는 펜탁스의 카메라를 많이 뭐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지금 펜탁스 17이라는 필름 카메라는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데, 요번에 모노크롬 바디가 있어서 굉장히 궁금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노크롬은 흑백으로만 촬영이 되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평소에 쓰는 디지털 카메라도 다 흑백으로 찍을 수가 있는데, 왜 모노크롬 바디가 굳이 따로 있느냐? 뭐 라이카에도 모노크롬 바디가 있죠. 여러분 저도 예전에 카메라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놀란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디지털은 센서의 이미지 상이 맺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디지털 센서는 사실은 밝기, 그러니까 명암 조절밖에 원래는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센서에 붙어있는 칼라 필터가 이렇게 픽셀 개수만큼, 뭐 2500만 했으면 2500만 개겠죠? 그 픽셀도 RGB 중에 하나밖에 색깔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픽셀은 요거는 레드를 담당하고, 그 옆에 픽셀은 블루를 담당하고, 그 옆에 픽셀은 그린을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한 픽셀당 색깔을 하나밖에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제 피부색을 표현하려면 RGB가 적절히 섞여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 레드밖에 인식을 못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그린과 블루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옆에 있는 픽셀이 블루이거나 그 위에 있는 게 그린이겠죠. 위아래 그린이 요 정도니까 여기에 그린이 이만큼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요런 방식으로 RGB를 서로 못 인지하는 색깔을 추정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관이라고 합니다. 보관법이라고 하고, 카메라마다 이 이미지 센서의 특징과 이 보관법의 프로세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색감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렌즈든 센서든 뭐라도 하나 없는 게 화질에는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 앞에 컬러 필터가 있는 게 화질에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고 센서에 들어오는 정보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화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컬러 필터를 아예 없애버리고 센서가 순수하게 밝기 명암차만 받아들이게 한 게 모노크롬 바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모노크롬 바디가 컬러 카메라보다 DR도 넓고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개조도 풍부하다고 하고 화질도 더 좋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노크롬 전용 바디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과연 컬러 카메라로 찍어서 흑백으로 보정한 것과 이 모노크롬 바디의 순수한 흑백과의 성능적, 그러니까 화질, 결과물의 퀄리티의 차이가 얼만큼 있고 의미가 있는 정도인지가 제일 먼저 저는 궁금하고요. 아마 다른 분들 다 그러시겠죠. 두 번째로, 디지털 카메라인데 흑백밖에 안 찍히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는 것은 어떤 경험인지, 경험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리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뷰의 말미에는 흑백 사진에 대한 의미,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 펜탁스의 카메라 라인업은 잘 모르지만 K1이 풀프레임 카메라고요. K3가 이제 크롭 바디, APS-C 센서를 채용한 크롭 카메라이고요. K3가 세 번째 모델 K3 마크 3가 있고, 그 중에서 모노크롬, 흑백만 되는 카메라가 이 K3 마크 3 모노크롬입니다. 그냥 줄여서 K3 모노크롬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카메라를 대여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스펙이나 이런 걸 특징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당연히 미러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DSLR입니다. 제가 이제 받고 나서 이 DSLR인 걸 알고 너무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는데, 예전에는 저 D750이랑 DSLR을 썼었거든요.
펜탁스가 여전히 이 DSLR 바디를 만든다는 게 예전부터 카메라를 좋아하셨던 분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에도 그 어필을 할 수가 있고, 뚝심이 있다. 얘네들 진짜 장난 아니다. GR도 만들고 지금 이 시점에 펜탁스 17이라는 하프 필름 카메라까지 만드는 걸 보면 펜탁스 얘는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 카메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뚝심 있게 개성 있게 이런 제품을 만들어준 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DSLR로 거기다 모노크롬 바디를 만들어 줬다는 그 취지 자체에는 굉장히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DSLR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 안에 미러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가요? 와, 나 여기 미러 있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렌즈도 지금 2040 크롭 전용 렌즈랑 31mm 그 단렌즈를 빌려주셨는데, 광각 줌 렌즈 하나랑 표준 단렌즈 하나.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뭐 펜타스의 이 렌즈들을 잘 아는 건 아니어서 뭐 이 렌즈의 특징이나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일단 특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DSLR 바디이기 때문에 가운데 미러 룸이 있죠. 그래서 이게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보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그래서 여기 손잡이도 굉장히 커가지고 그립감이 엄청 좋습니다. 제가 펜탁스의 라인업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게 보통 우리가 통상 크롭 바디는 풀프레임 바디보다는 조금 단계가 레벨이 낮은 걸로 보는데 이 K3 바디는 굉장히 품질도 좋고 만듦새도 좋고 꽤 신경을 써서 만든 바디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노크롬 바디이기 때문에 어떤 컬러가 들어간 디테일 장식이 없습니다. 다 그냥 블랙입니다. 와, 여러분 초점 이렇게 잡을 때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 징징 소리 너무 좋죠. 진짜 좋죠. 얼마만에 이런 감성을 느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처음 만져보고 제일 감동했던 게 셔터 소리인데 셔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십니까? 와, 야, 이겁니다, 이거. DSLR. 화소는 2500 몇십만 화소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적절히 좋고 그리고 크롭 바디이기 때문에 너무 고화소가 되면 단위 픽셀이 작아지니까 아마 적절한 그 화소 크기를 잘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특징적인 게 우측 손떨방이 들어있어서 야간 촬영이나 이럴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흑백 사진의 퀄리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놓은 것 같아서 그 점도 굉장히 좋고 특이한 게 ISO가 200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100부터 시작이 되는데 펜탁스 측의 설명을 보면 컬러 필터가 없기 때문에 센서로 더 많은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ISO를 200을 두면 100보다 그 받아들이는 수광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컬러 필터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200이다. 그래서 보통 ISO가 높아지면 그 열화 현상이 일어나서 화질이 떨어지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기본 20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특이하고 기대가 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특징적인 게 흑백 카메라이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가 뭐 틀리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컬러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대충 카메라 설명은 그렇고요. 이건 뭐 스펙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럴 생각은 없고요. 뭐 동영상도 촬영이 된다는데 이걸 동영상은 제가 안 찍을 거고 최대한 로우 파일로 찍을 거고 JPG를 찍더라도 스탠다드 기본으로 찍을 거고 제가 마침 내일 제주도를 갑니다. 제주도를 가는데 날씨가 좀 안 좋다고 해서 걱정이 되지만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도에 좀 안 가본 데도 가고 좀 책도 읽고 쉬다 오려고 했는데 마침 세기핀씨에서 이걸 빌려주신다고 하셔서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제가 가봤던 것 중에 풍경 사진 찍기 좋고 스냅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그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는 그리고 이 모노크롬 바디를 들고 가고 다른 GR이라도 하나 들고 가서 정말 색깔이 예쁜 곳이 있으면 컬러 사진도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포기를 하고 이번에는 아주 그냥 모노크롬 얘만 들고 가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한테도 나름 모험인데 그게 더 재밌을 것 같고 의미 있는 사진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흑백으로만 사진을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소리 너무 좋습니다. Put
광학 뷰파인더가 엄청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오랜만에 광학 뷰파인더를 봐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봐서 찾아보니까 이게 시야율이 100%더라고요. 그리고 배율이 1.1배가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해서 엄청 좋고, 그래서 이 시원한 시각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또 흑백으로 담긴다는 게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보니까 셔터 속도도 8,000분의 1이고 뷰파인더 이렇게 신경 써놓은 거 보면 확실히 얘는 그 크롭 바디라고 해서 좀 그 하급 바디로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잘 만든 신경 쓴 바디라는 게 느껴지고, 그게 조금 이제 쓰면서 아쉬운 거는 방금 같은 경우 이제 구도를 낮게 해서 풍경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요 뒤에 보니까 이 액정이 틸트가 안 돼요. 그래서 고정식이라서 이게 낮은 구도나 높은 구도를 할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확실히 좀 뭐 아주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바디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좀 불편하고요. It's just as good as a day. Wanna keep you near, 'cause you're all I need now. 운전해서 가다가 해녀분들이 계시길래 잠깐 또 차를 세우고 사진 찍고 또 송악산으로 갑니다. What goes up must always come back down. But I'll be safe. 세이피니시에서 대여해 주시면서 배터리를 하나만 주셔가지고 배터리 하나로 괜찮을까 이런 막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DSLR을 너무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감을 잃어서, DSLR은 여러분 거의 1000장 넘게 찍는단 말이죠. 어제 하루 종일 찍었는데 배터리가 한 칸도 안 떨어졌어요. 뭐 물론 사진을 많이 찍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 배터리는 내가 막 너무 무리하게 동영상 찍거나 그러지 않으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DSLR의 위상차 방식의 그 초점 AF를 잡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예전에 이게 뭐 핀이 오차가 좀 있다고 하고 그래서 호불호가 있었는데, 그리고 DSLR은 미러리스랑 다르게 항상 대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온오프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켜면 바로 그냥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속성도 오랜만에 쓰니까 정말 쾌적하고, 재밌긴 재밌네요 이게. 약간 흑백 사진은 질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암 괴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바위가 거칠고 무늬가 많은 이런 데가 좋을 것 같아서 질감이 좋은 그런 경치를 찾아다니는 그런 코스로 정했습니다. 벌써 멋있죠? 우와. 감사합니다. 예. 죄송해요. 아니. 네, 올라가 보세요. 저기. 하나, 둘, 셋. 자, 또 하나, 둘, 셋. 예. 나중에 작품 사진 잘 찍었을 때 올려놓을게요. 모델을 잘하시네. 네. 아름다운 모습을 찍으러 다니시면 가장 행복한 직업이 사진작가라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여행을 안 좋아하는데 네. 사진 때문에 사진 찍는다고 다니다 보니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또 친구 2명이 사진 작가. 해 뜰 때 가야 되고, 그렇지. 네, 아침부터 일찍 움직여야 되고. 이걸 흑백으로 찍었을 때 그 느낌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찍어보고 있습니다. It's just as good as a day. Wanna keep you near, 'cause you're all I need now. 예쁜 말을 발견했어. 와, 말 너무 좋아. Winds are turning round. What goes up must always come back down. But I'll be safe in your arms, like the light in the day never part. 고기를 좀 잡으셨나요? 어디 있어? 이거. 얘네도 선생님이 잡으신 거예요? 네, 아. 얘네들은 내가 잡아갖고 저쪽에서 많이 잡았었는데 물 들어가고 여기 아까 제가 물이 없어서 밟고 들어왔는데
물이 점점, 우와. 와. 못 나갈 뻔했다.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 물 찬다고 빨리 나가라 그랬는데, 아, 조금만 까딱했으면 길이 막힐 뻔했죠. 강치기 해변은 진짜 올 때마다 어떻게 이런 지형 지물이 있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멋집니다. 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아침에 구름이 너무 많아서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나왔는데 날씨가 무조건 나가봐야 된다. 물론 일지는 못 봤지만 더 다니다니까 멋진 풍경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할 시간에 무조건 나가보셔야 된다는 거. 저도 오늘 진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오길 잘했죠. 이 아름다운 경치 좀 보세요. 이제는 해가 저기 구름 위로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지금 겨울이어서 풀들이 다 이제 색이 빠졌잖아요. 노랗거나 초록색의 맛은 없지만 괜찮죠. 왜냐면 어차피 흑백 사진 찍을 거니까. 와, 오히려 이렇게 구름이 좀 있으면서 햇빛이 비춰주는 날이 다이나믹하잖아요. 용눈이 오름입니다. 좀 피곤하긴 한데 근데 해가 좀이라도 있을 때 올라가야죠. 갈 때와 그 뜨문뜨문 해와 그 그림자가 만드는 그 대비, 명암 대비 그런 걸 이용해서 사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량한데 흑백이니까 황량함이 그림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흑백을 찍으면 색깔을 못 찍잖아. 얘가 카메라가. 그러니까 그 제약이 많은 거잖아 오히려. 네. 근데 반대로 색을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더 자유로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제약이 자유야.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색도 선택할 수 있고 흑백도 선택할 수 있으면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잖아. 응. 아니야. 그러면 색에 묶이고 그 뭐 구도에 묶이고 묶인단 말이야. 근데 얘는 색이 없잖아. 그러면 자유로워. 색은 신경 안 써도 되거든. 모노크롬. K3 모노크롬. 뭐야 이거? K3 모노크롬. 모노꼬롬이 아니고 무조건 모노꼬롬이라 그래. 일칭입니다 저의. 네. 감사합니다. 대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빌려준 장비 중에 제일 비싼 장비가 또 그래. 또 익히도 받네 이거. 다시 해봐. 글린다. 이거도 있지 않아 이거? 맞아. 글린. 카메라 어때 느낌이? 네, 이렇게 느낌 있어. 옛날에 그 DSLR 느낌 나지? 찍어봐 한번. 어우 쫀득하지 소리가. 뒤진다. 어디죠? 오랜만이지 이런 느낌. 네, 미러리스. 요새는 조용한 게 매력이라서. 그리고 여기 안에 뷰파인더 봐봐. 여기 앞에 가서 뭔가 그 모니터가 아니라서 시원하지 않아 돼. 풍경 하나 찍어봐. 이게 카메라지 맞지? 그리고 찍은 거 한번 봐봐. 거기 재생 버튼 여기 오른쪽에 있어. 어때? 우와.
막 찍었는데 느낌 우와, 있지? 이렇게 이거 찍 이거 봐. 지금 스스로 찍어놓고 마음에 드는 중입니까? 이게 바로 모노크롬. 진짜 진짜. 아, 렌즈 감성 맞지? K3 모노크롬. 모노크롬. 그 카메라 340만 원짜리야. 감사합니다. 렌즈가 160만 원짜리고 렌즈 2개 빌려주셨어. 천사세요? 네, 세계 핀치. 감사합니다. 얼마나 써볼까? 1년 써봐야 되지 않을까? 그지? 저는 이제 뭘 빌려줄지를 협박을 하더니 이제 기간 가지고 딜을 하네 이제. 아니면 지금 더 빌려달라 할 게 없잖아. 아, 그렇지. 한 1년 써봐야지 되겠지? 응, 그래야지 흑백의 매력을 알 수 있어. 이 카메라의 장단점을 삭삭히 알 수 있고 맞지? 1년만 빌려달라고 해봐. 안 된대? 됐어. 아, 이쁘다. 거기. 하나, 둘. 하나, 둘. 무슨. 아우, 좋아. 아, 화각이 너무 좋아. 45mm.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 가서 이제 카메라를 실컷 써봤는데요. 틸트 액정이 아닌 게 가끔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사진을 못 찍을 정도의 그런 불편함은 아니었고요. 손떨방이 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K3 모노크롬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가장 유의하셔야 될 게 사진의 그 노출 측정이 측광이 좀 아직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제가 이게 ISO가 기본 설정이 200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진이 좀 밝게 찍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노출 설정을 마이너스 1스탑으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노출 느낌이 맞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못 쓰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의 리뷰를 봐도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지 않게 설정하는 그 하이라이트 포인트 설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 봐서는 저만 느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K3 모노크롬을 쓰실 때는 한 스탑 정도 낮춰서 쓰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K3 모노크롬의 흑백이 다른 카메라의 로우 파일을 흑백으로 저는 변환한 것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일단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흐린 날에 그 대비가 적은 날에 후지필름 XS10의 로우 파일을 흑백으로 변환한 것과 K3 모노크롬의 로우 파일입니다. 왼쪽이 K3 모노크롬이고 오른쪽이 후지입니다. 이날은 날씨가 흐렸기 때문에 대비가 굉장히 적은 날이었는데 이때는 뭐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시면 후지필름 쪽이 약간 대비가 좀 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밝은 하이라이트 영역을 보면 후지 쪽이 조금 더 밝게 조금 표현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저도 못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흐린 날 말고 대비가 조금 강한 날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조금 더 햇살이 강한 날 찍어봤는데 이때는 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다른 카메라로 찍은 게 대비가 훨씬 강하고 특히나 밝은 영역이 훨씬 밝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네가 사진을 밝게 찍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진을 잘 보시면 안부 쪽을 보시면 그렇게까지 밝게 찍힌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하이라이트 부분이 훨씬 날아가서 대비가 더 강한 스타일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와 비교해서 K3 모노크롬은 확실히 조금 그 중립적으로 너무 밝지도 않게 너무 어둡지도 않게 중립적인 영역에 최대한 빛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 중간 영역에서 엄청나게 풍성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뭐 왼쪽 사진이 좋냐 오른쪽 사진이 좋냐 이거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취향 나름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대비가 낮은 사진을 대비를 높이는 건 비교적 쉬운데 이렇게 대비가 높아져 버리면 이거를 하이라이트 영역을 많이 낮춰도 낮추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밝은 영역을 다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K3 모노크롬보다 더 밝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영역은 뭐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애초에 대비를 너무 강하게 찍는 것보다는 중간 영역에 풍성하게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 게 후보정하기엔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조흑백이라고 하죠. 굉장히 하드한 흑백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다른 카메라로 찍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확실히 그 흑백 전용 모노크롬 센서가 가지고 있는 그 중간 부분에 풍부한 표현력은 있다. 그리고
그 같은 K3 모노크롬 안에서 로우 파일과 JPG 파일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JPG 파일이 조금 더 대비가 강해집니다. 아까 그 다른 카메라랑 비교한 것처럼 하얀 영역이 하이라이팅이 좀 더 밝게 표현이 되고, 로우 파일이 좀 더 아무래도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중간 영역에서 더 풍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흑백 전용의 K3 모노크롬을 쓸 거라면 이 풍성한 가운데 미드 영역의 그 정보량, 이게 가장 강점이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로우 파일로 찍지 JPG로 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이 K3 모노크롬의 본연의 목적에 더 충실한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흑백 전용 카메라가 보여주는 퀄리티에서는 다른 카메라의 로우 파일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해외 리뷰도 좀 봤거든요. 근데 해외 리뷰를 찾아봐도 다른 카메라의 흑백이랑 뭐 퀄리티의 차이는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리뷰가 많았고, 제가 블로그 같은 것도 뒤져봤는데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이걸 하기 전부터 선입견으로 뭐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카페에서 조금 어두운 상황에서 ISO 설정 때문에 사진을 찍어 봤을 때는 정말 놀라웠던 것이 고감도 설정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게 기본 ISO 설정이 200이라서 이게 아마 3200이 돼도 다른 거에 1600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찍었을 때 저는 처음에 일부러 어두운 환경에서 조금 노이즈를 발생을 시킬 생각을 하고 ISO를 높여서 찍었는데, 6400까지 ISO를 높여서 찍어도 처음에 저는 노이즈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확대를 해보니까 노이즈가 있긴 있는데 노이즈가 너무 곱고 예뻐서 이건 노이즈가 있다는 생각도 안 들었을 뿐더러 오히려 이 노이즈가 더 예쁘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이 고감도 설정은 미쳤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흑백 전용 카메라가 뭐가 좋은데라고 했을 때, 일단 저조도 환경에서 고감도 노이즈는 진짜 미쳤다,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좋다, 거기다 손떨방까지 있어서 이거는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카메라의 그 고대비 현상을 제가 모든 카메라를 다 써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래도 이 K3 모노크롬과 좀 같은 회사인 GR로 찍은 로우 파일들, 그 DNG 파일들을 찾아서 흑백으로 전환을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비가 조금 셉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풍성한 그 흑백의 그 특유의 풍부한 표현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제가 그 GR 가지고 로우로 찍어서 흑백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카메라로 찍어서 흑백으로 전환할 때는 사실 못 느꼈어요. 별 차이가 없겠거니, 이거 뭐 큰 차이 아니겠거니 했었는데, 그 다른 파일들을 봤을 때 역체감이 좀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질이 뭐 엄청나게 더 선명하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 선명함, 샤프니스 이런 거는 렌즈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렌즈가, 제가 뭐 펜타스 렌즈 잘은 모르겠지만 이 렌즈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판단을 보류를 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그 센서의 성능만큼은 의미가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결론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찍었는데, 다른 카메라로 찍은 것과 비교를 해보고 제가 예전에 찍은 것들을 다시 흑백으로 변환을 해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흑백에서 보여주는 그 질감, 그리고 개조의 풍성함,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꽉 잡아주는 그 풍성하게 정보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K3 모노크롬 파일이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카메라에 또 그 흑백을 못 찍는 게 아니잖아요. JPG로 흑백으로 세팅을 해줄 수도 있고, 로우로 찍어서 그거를 흑백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이 퀄리티, 이 풍성함의 차이를 얻기 위해서 340만 원이라는 가격을, 돈을 더 지불하고 새 카메라를 드리고 거기다 렌즈까지 추가를 할 의미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 저도 조금 고민은 됩니다. 고민은 됐지만 흑백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저 스스로는 흑백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흑백 전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보면서 다시 한번 재차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흑백을 좋아하는구나, 진짜 흑백 사진 매력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어떤 퀄리티 차이에서는 분명히 차이는 있다,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340만 원 이상의 추가의 비용을 드릴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정을 해보고 확대를 해보고 해야지 와닿을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흑백 사진을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일단 제가 지금 떠오르는 흑백 사진 좋아하는 작가분들을 떠올리면,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시기를 찍으셨던 최민식 작가님,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비안 마이어, 그리고 진짜 이분도 너무 좋아하는데, 윤민의 집 그 사진집을 내신
전문각 작가님, 인스타그램에 헐리우드 스타들을 찍으시는 그렉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풍경으로 유명했던 안셀 아담스. 이 중에는 당시의 어떤 기술적인 그 한계 때문에 흑백으로 작업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본인이 흑백에 어떤 뜻이 있어서 뭐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거의 모든 작품이 다 흑백으로만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다가 어쩌다 한 번씩 색깔이 좀 안 이쁘게 나오거나, 우리가 이 사진을 봤는데 이 사진은 흑백으로 보정하면 너무 멋질 것 같은데 하고 보정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흑백이라는 것은 수천 장 칼라 사진 사이에서 한두 장을 흑백으로 보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흑백은 언제 의미가 있느냐? 최소한 하나의 프로젝트가 흑백으로만 이루어지거나, 요번에 제가 제주도를 갔다 온 것처럼, 혹은 하나의 아카이브, 그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자기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떤 전시회를 열거나, 만약에 한 개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어는 칼라로 사진을 찍지만 적어도 한 개의 아이디어는 흑백으로만 찍는 나만의 어떤 그 인스타 계정이 있다든지, 제가 요번에 K3 모노크롬을 찍으면서 흑백으로 강제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제 눈으로 흑백으로 찍었을 때 멋있을 것 같고 예쁠 것 같은 풍경들을 찾아다니는 저 자신을 발견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필름 사진이랑 비슷하죠. 왜냐면 필름 사진은 한번 필름을 넣어버리면 그 필름을 다 소진할 때까지 다른 필름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물론 뭐 그 필름백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 등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약을 가질 때 우리의 사진은 그 흑백의 설정으로 맞게 또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흑백으로 정말 진지한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흑백 전용 카메라가 여러분들의 흑백 사진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드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흑백 전용 카메라, 그러니까 모노크롬 바디의 의미는 저는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거는 써보고 나니까 이게 많이 팔릴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카메라 회사에서 이런 거를 만들까 하는데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리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은 그러면 이 카메라를 살 것이냐 하는 걸로 이제 저의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추가로 이걸 살 돈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굉장히 잘 나가는 유튜버거나 아니면 사진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막 새로운 바디가 나오면 카메라 막 새로 사서 핫한 바디 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언박싱 해드리고 이런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그냥 직장을 가지고 취미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로 나온 바디를 살려면 월급을 모아야 되고 혹은 있는 장비를 팔아가면서 자금을 모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최근에 새로 나오는 신식 바디 중에 제가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그런 제 가슴을 울리는 바디가 없는 상태에서 이건 정말 하나 갖고 싶긴 해요. 좀 중고로라도 하나 살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흑백 전용 카메라의 흑백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흑백밖에 찍을 수 없는 제약을 저한테 주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상적으로 제가 GR3X를 들고 다니거든요. 만약에 흑백 전용 GR이 나온다면 저는 흑백 전용 GR만 들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제발 펜탁스 부탁인데, 이거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이 펜탁스 K3 모노크롬에 들어있는 이 센서를 GR에다가 제발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는 하나 살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갖고 싶은 카메라가 생길 것 같은데 GR3에 이 센서가 들어가는 날이 꼭 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흑백 전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또 느낀 점 중에 하나는 1.4, 1.8로 이제 조리개를 열어서 찍으면 뒤에 이제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뒤가 흐려지잖아요. 이걸 이제 뭐 보케라고도 하고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색깔이 없다 보니까 이 아웃포커싱마저 정말 더 부드러워 보이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 모노크롬 바디는 그 정보량이 풍부하니까 좀 더 부드럽게 개조가 좋게 흐릿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보케마저 더 아름다워지는 카메라다,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선택지가 많은 것이 과연 꼭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 찍는 브이로그도 하고 필름 카메라 얘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색을 일단 찍게 되면 그 색을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라는 데 제가 구속을 받게 되고, 만약에 빛이 조금 약해서 그 색이 아름답지 않을 때는 아예 사진을 안 찍게 되는
그런 결과도 낳게 됩니다. 그런 어떤 선택지가 줄었을 때 오로지 그 표면의 질감에만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의 구도 그리고 밝기의 차이, 명암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를 줄이는 이 K3 모노크롬이 여러분 사진 생활에 좀 더 자유를 주고 좀 더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모노크롬 바디에 대한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새로운 장비를 대여를 받거나 구매를 하게 되면 리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2024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내년에 올해보단 조금 더 많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